네,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 전날이고 한미 정상회담의 전날입니다. 옵션물이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개인들이 코스피로 환산했을 때 2280포인트의 돈을 조금 쓰면서 아침에 코스피가 많이 못 올라갔어요. 막 꾹꾹 눌러댔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땡기는 상황들을 이제 차분히 지켜보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2280은 굉장히 먼 수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중국 증시가 이때부터 해가지고 급등을 했어요. 급반등을 했어요. 중국 증시가 한 이틀 정도 상해 종합 지수가 이틀 2, 3일 정도 오전까지 해가지고 조정을 받다가 어제 EU와 회담 끝나고 나서 이제 탄력 받아가지고 다시 원위치 되는 흐름. 추세가 상당히 좋아요. 무슨 급등주 파동처럼 펼쳐지고 있어요. 이 중국 증시, 중국 전체 시장이에요. 계속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다우, 중국 다 마찬가지죠.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간다. 그게 언제부터 펼쳐진 거냐? 미국은 12월 이후, 그 다음에 다른 우리나라 비롯해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10월 말 이후 펼쳐진 거예요. 11월부터. 그때를 항상 잊지 마세요. 이거를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잊으면 그 시기에 느꼈던 감정들에 충실하시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잊지 마시고 지금 와서 돌이켜 보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내가 다음번에 또 유사한 상황, 그 정도까지는 당장 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유사한 흐름이 왔을 때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적당한 파동을 막아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중소형 세력주를 하는 사람들은 더 저희처럼 우리 방처럼 중소형 세력주를 건드리는 쪽에서는 더 이겨내기가 쉬울 거고요. 물량 빠지는 것만 보면 되니까요, 일단. 그 다음에 어쨌든 작년도 말에 그때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 그때 포기하고 나가시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10월 말에 11월 초에서 포기하고 나갔던 분들은 결국엔 나중에 다시 고점에서 또 들어온다고. 주식을 여기서 포기하면 본전 심리. 사람은 본전 심리가 세요. 강해요. 다들 아시죠? 느껴서 아시잖아요. 본전 심리. 내가 잃었던 돈을 찾기 위해서, 당시에 10월 달에 잃었던 돈을 찾기 위해서, 2018년도에 잃었던 돈을 찾기 위해서, 근데 내가 최저점에 나갔어. 결과적으로. 아이고, 그때 좀만 참을 거리 아니야. 내가 못 견디고 나갔어요. 당시 주식을 관두시고 나간 계좌가 수십만 계좌가 됩니다. 그리고 원치 않게 잘려나간 거, 반대 매매로 잘려나간 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계좌가 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들어올 텐데, 본전 심리로. 자, 그때 또다시 개인들 신용 접근율이 높아질 때, 그러니까 신용이 갑자기 늘어날 때가 있어요. 자, 그때 경계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후로 신용 잔고가 급증을 한 상태에서 1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 급증을 한 상태에서 3개월 정도부터 6개월 사이 뒤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폭락장을 조심하셔야 돼요. 급락장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 신용을 처음에 산 다음에는 사게 한 다음에 이 기간, 만료되는 기간쯤 해가지고 그거를 털어내기 위한 어떤 강력한 흐름이 나옵니다. 항상 그래요. 지금은 신용잔고가 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10조 2천억 원대 계속 동결입니다. 계속 횡보예요. 신용잔고가, 시장이 이렇게 흐름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잔고가 계속 늘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입니다. 아직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신문 봐도, 오늘 뉴스만 봐도 계속 나와요. 경기 침체 관련된 내용 역시나 설명드린 대로 오히려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돼서 지난번에 3월 달에 그래서 하락했던 거잖아요. 전 세계 증시가 약간 주춤했던 게 중국도 멈춰 있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아이고 이거 어디 갔어? 우리나라도 보시면 아이 잠깐만요. 우리나라도 당시에 3월 달에 주춤했잖아요.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 경기 침체로 진입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짧지가 않아요. 그 시기가.
아니 그렇게 금리차가 역전됐다고 해서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갑자기 경기가 좀 경기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까? 안 그래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경기로 반영될 때까지. 수치 자체는 나오고 있지만 반영, 체감도 다를 수 있겠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는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자, 그 사이에 뭘 할 수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뭐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IMF에서 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 전 세계 하향 조정했는데 우리나라는 동결했어요. 우리나라의 호재죠. 어쨌든 경제 성장률 전망이 줄지 않고 동결을 시켰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힘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힘이 개입했어요. 돈을 쓴다는 거예요. 돈. 세금을 쓴다는 거예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써요. 같은 시기에 뭐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육성한다. 4,779억 투입하겠다. 이거 예산 편성하겠다. 나왔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도 있고. 돈이 들어가요. 어쨌든 비싸게 주고 산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동결인 것 같아요. 결국엔 요약하자면 비싼 값에 산 동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오는 자금이 나가는 것을 외국계 자금을 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것이고 증시에도 그게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뭘 말씀드리다가 얘기를 한 거죠? 시간. 경기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우려감이 현실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그 시간 동안 뭐를 할 수 있냐고요? 우리처럼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떤 당연히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으면 막을 거 아니에요. 뭔가 사람이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든지 간에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막아보려고. 힘이 생깁니다. 돈과 관련된 힘이 생깁니다.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폭삭 망하는 거죠. 아무 조치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역전된 현상에서 아니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개입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충분히 만회가 될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돈을 써가지고 어쨌든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돈을 비싸게 써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 동결 방어를 한 거잖아요. 이것처럼 뭐든지 막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힘이 개입되면 경기 침체로 본격화 나타나는 현상,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개월 동안. 10월장 이후에 몇 개월 동안.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조금씩 살을 붙여서 그때그때 나오는 내용을 조금씩 추가해서 어차피 같은 골자, 같은 입장 하에 계속 지금 살을 붙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이대로 가시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시장 보세요. 개파락해서 움직이더라도 다시 끌고 다 올라오잖아요. 어디? 480 라인. 돌파해서 가잖아요. 다음 날 775에서 800 라인. 그리고 안착해서 돌면 중소형 세력주의 대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한 파동. 중소형 장세의 엄청난 폭발력을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시장은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무너졌던 개인들 바보 만들고 올라가는 과정이 또 시작된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출렁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정도 조정 나올 수 있고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라 어떻게 될지 뭐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백중세예요. 지금으로서는 막합니다. 내일 뭐 특별하게 뭐 내리는 거나 오르는 거 특별하게 옵션으로 지금으로 판단하기는 좀 애매해요. 비슷할 것 같고 짧은 파동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또 변화를 시키면서 할 수 있으니까 내일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아무리 그렇게 흔들어도 전망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만 계속 지금 생각을 하시고, 돈은 기존에 뭐 많이 써놨으니까 만약에 매도하는 게 생기면 단기로 계속 돌릴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 전체 평가금이 앞으로 수개월간 올리기 제일 좋은 시기예요. 아직 출발하지 않은 것도 갑자기 키 맞추기 되는 거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오늘은 우선주들하고 뭐 내추럴 엔도텍 무너졌던 거 뭐 상한가 광고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오늘 10% 이상으로 유지됐던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0개, 10손가락에서 조금 더 오버되는 정도 수준이에요. 얼마 안 돼요. 계속 처음 보는 이 종목이 있었지, 그래, 이거 있었지,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생길 겁니다. 아차, 저게 있었지, 저 종목 있었죠, XM, 그런 게 있었지, 오늘 좀 급등했는데 맞다, 저런 종목 있었지. 지금 이렇게 계속 생겨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유한 종목이 아직 별로 반응 없는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움직임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몇 개 안 가는 것들은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진짜 답답해 죽겠다, 이런 종목들 있죠. 주포가 만약 근데 그런 종목 중에 주포가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가 안 되는 상태, 그냥 거래가 안 나오는 상태, 이탈 없는 상태라면, 그리고 그 종목이 전망이 좋은 상태라면,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 분석은 된 상태였죠. 예를 들어 대북주라든가, 대북주 중에서 실적 나오는 종목이라든가, 대북주가 아니라면 바이오 중에서 어떤 사업을 본격화하든가, 아니면 뭔가 임상 내용이 있든가, 바이오 기업이 아닌데 바이오 사업을 진출해가지고 전망이 좋아지고 있던가, 임상 발표를 앞두고 있다든가 등등. 하여튼 지금 계속 지금 한동안 지금 같은 얘기를 조금씩 살붙여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칫하면은 굉장히 높은 타점에서 괜히 따라잡아가지고 더 꼬여버리는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웬만하면 그렇게 될 종목들인데 뭐하러 꼭대기에서 남들 차익 실현하는 구간에 있다가 도와주고 있어요. 봉사활동 하지 마시고. 그럼 봉사활동이잖아요. 봉사활동이죠. 우리가 에이프로진 KRC를 2,600원대 잡아서 2,700원 이하에 잡아가지고 4,000원대 지금 보고 있는데, 4,000원대부터 접근하는 사람들은 얘네들은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언제 팔지 고민하고 있는 시기에 들어와 주니까 그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만약에 진짜 우리가 만약에 5,000원까지 올라가서 5,000원 이상 7,000원까지 가가지고 매도를 해야 돼. 자, 매도합시다. 매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거기서 꼭대기에서 사주려고 하겠죠. 차트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자면, 누군가는 우리는 지금 목표가 보고 있는데 올라왔어요. 여기서 누군가는 땡겨서 살려고 하겠죠. 그럼 우리가 거기다 대고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야, 무슨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야.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또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기에 있는 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막 올라가는 거, 여기 올라타는 거 좋아요. 좋은 시기예요. 한번 꼬여버리면 어떡해요? 시장이 전망이 좋다는 거지 100%는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지금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과 며칠 뒤에 또 다른, 당장 1시간 뒤에 뭔가 대형 악재가 터지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위험을 감수할 만한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위험하지 않아도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좋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널렸기 때문에, 그동안 힘을 못 냈던 매집해둔 종목들이, 누군가는 관리하다가 실패해서 지금 아예 그냥 떠났던 종목들이 기회를 살리러 들어올 때라는 거죠. 지금 무리하게 리스크를 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안 좋은 시장에서 리스크를 걸어야겠죠. 그럼 그럴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자금을 묵직하게 터트릴 수 있는 시기예요. 4월달.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3월달에 마감방송 언젠가 말씀드렸던 건데, 3월달에 이거 왜 떨어졌죠? 우리나라만 유난히 더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죠? 색깔이 그냥 왜 떨어졌죠? 감사보고서 시즌. 감사보고서 우리나라 너무 심해요. 회계.
적정받기 너무 어려워요. 상장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투자 심리 약해져가지고 개인들이 1조 원이나 사던 시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남들보다 더 떨어지고 2013년 이후였나요? 그것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2018년까지 한 번의 예외도 없이 3월 마지막 일이 끝나면 4월 달에 평균 2주간 상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 이건 합리적인 생각이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시즌에 내 종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정 받고 나서 매매하겠다라는 심리 때문에 그게 풀리면 올라간다. 2019년도 예외가 없네요. 그렇죠? 예외 없이 4월이 시작되면 좋아진다. 4월이 시작되면 올라간다. 예외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런 것들 60일선을 이탈하면 개인들은 매도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60일선을 이탈했을 때 개인들은 이거 폭삭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면서 매도 심리가 작용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그 심리는 왜 생겨요? 학습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내가 책에서 봤어. 대중적인 이동평균선,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1선 이렇게 있어. 11선 빼자. 다시. 자, 대중적인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학습에 의해. 5일선, 21선. 기본적으로 배치된 거 있죠? 60일선, 121선 이렇게 있어요. 단기를 하시는 분들은 5일선에 집중할 것이고 21선과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20일과 60일선 이렇게 집중할 것이고 중기를 하시면 60일과 120일선 이렇게 집중을 할 것이고 그렇죠? 여기 추가적으로 240을 넣는다면 중기를 하시는 분들은 120과 장기 이렇게 집중을 하실 거란 말이죠. 대중적인 이동평균선 누구나 대부분의 투자자가 켜놓는 왜 기본 세팅이니까 특히 요거 이걸 이탈하면 매도해야지 이걸 넘어가면 매수해야지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백만 개인 투자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대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겠어요? 60일선 종합적으로 시장이 60일선 이탈하면 개별적으로 종목들 평균적으로 60일선 다 이탈한 거예요. 60일선 이탈한 종목이 평균적으로 나왔다는 거야. 그게 모이고 모여서 시장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개별 종목이 모이고 모여서. 책에서 알려줬거든요. 10년 전에 쓴 책도 알려져 있고 20년 전에 쓰여진 책도 이렇게 써 있고 5년 전에 쓰여진 책도 그렇게 써 있어요. 활자 인쇄되면 끝. 찾아보세요. 기본 세팅도 돼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이상한 파동이 나옵니다. 개인들은 그러니까 야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미쳐버리겠네. 내가 파니까 왜 내가 손절하라고 해서 책에서 손절하라고 해가지고 손절했는데 60에서 이탈해서 손절했는데 아 왜 내가 파니까 그때부터 2주 동안 올라가는 거야. 미쳐버리겠네. 반대로 저거 돌파하면 사는 거라며. 내가 사니까 왜 거기서부터 또 꺾이는 거야. 잘 가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대중적인 선은 참고로만 두세요. 오히려 이용화를 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이탈한 게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다. 제가 돈을 잔뜩 쓰라고 할 시기가 여기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그냥 다 쓰시라는 시기가 여기잖아요. 꽉꽉 채워서 10,000원이 남아도 쓰시라. 더 확실한 게 나왔고 비대중적인 선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11선, 3일, 40 보이시죠? 3일, 10일, 40 기준, 구름대, 스팬 저는 심지어 480, 720 심지어 여기선 여기 보인다. 어디가 있어? 960, 50까지 켜놨어요. 960 보는 분 없을 겁니다. 50 보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720도 없어요. 480도 요새는 트렌드긴 하지만 이거 트렌드예요. 저는 이걸 왜 켜놨냐? 시대는 계속 바뀝니다. 480 이동평균선이 기준이 된, 제월 기준이라고 생각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시기가 지나갈수록 바뀝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720의 기준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래요? 그만큼 오랜 기간 상승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미국 증시.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고정관념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기에 따라 바뀝니다. 또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바뀌게 되면. 안 바뀌면 그냥 쓰면 되죠. 미국 증시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금 저는 720이라고 진작에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라고 해서 앞으로 여기서부터 오를 거니까 앞으로도 쭉 올라서 다시 신고가 형태로 갈 수 있다라고 그때 강조했던 거고요. 말씀드렸던 여기였잖아요. 여기서 받쳤으니까 원래 생각하고 있던 라인에 왔네. 여기서 지지받을 수 있었지만 진짜로 미국 증시가 정말로 최악에 치달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이 라인까지 와버렸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서 골디락스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고 당시에 주장했어요. 한번 그 당시에 마감 방송 기억 안 나시면 돌려보시면 됩니다. 변함없습니다. 골디락스가 펼쳐지는 거. 우리나라도 미국장처럼 오랜 기간 상승을 하잖아요. 480이 아니라 720에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개인들한테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던 내용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단기적인 흐름에서 참고만 할 뿐. 진짜 엄청나게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변화한다는 겁니다. 계속 변화를 찾고 그때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관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처럼 해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모니터 9개를 봅니다. 모니터 9개를 보는데 다른 쪽에는 다른 증권사 거 해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해놓은 거 있어요. 여기다 밑에다 쫙 깔아놨어요. RSI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깔아놨어요. 다 참고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쪽으로 자꾸만 뭔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관측하기 위해 하루 종일 관측하기 위해 저 하루에 장중에 많이 일어나야 한 번이에요. 한 번 일어나는 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두 번. 거의 안 일어나요. 아예 안 일어날 때도 가끔 있어요. 정말 필요할 때는. 뭐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계속 관측을 하고 있고 트렌드가 바뀌면 세력들이 보는 트렌드 이건 다 팀에 있었다 했잖아요. 세력 활동 할 때 돈 만지는 쪽에 했을 때 480 띄워놨었거든요. 당신은 480이 주목받지 않았을 때예요. 하여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다음번에 720이 언젠가 되겠죠.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개인들이 조금 줄이면서 끝났고요. 500억 정도 채우고 있다가 막판에 쏟아내면서 끝났고 외국인들이 좀 잡으면서 끝났네요. 흐름 나쁘지 않아요. 코스피는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고요. 개인들이 이상하네. 뭐 옵션 무관하게 그냥 뭐 어디서 파는 거야? 어디 뭐 끌어올리는 것들을 팔아줬겠죠. SK하이닉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어제부터 좀 팔았을 거고. 하여튼 삼성전자도 그렇고 기관들이 좀 많이 잡았네요. 코스피. 전반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약간의 이제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를 지나면 조금 더 변동성을 살짝 이제 다시 차분히 시작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은 변동성 줄 수 있지만 그냥 그게 단기 파동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특별한 악재가 추가적으로 생기기 전까지는 일단은 현재 입장 고수하시도록 하고요. 자, 이슈 종목은 이제 저거네요. 한진카루, 한진그룹, 대한항공우 이런 것들, 한진칼, 지분경제, 지배구조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 또 지분 확보를 위한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로 한번 볼까요? 내일은 이제 대북주도 움직임 좀 봐줘야 되겠죠? 한미 정상회담. 물론 내일이 살짝 음봉으로 나온다고 한들 완벽한 제로 소멸이 아니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많다고 말씀드렸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